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법에 대한 뒤쪽에 남아있는 빵꾸노트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유 취급소 하기로 했었죠, 그죠? 앞쪽에서 제가 옥내 저장소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셔라. 왜냐면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옥외나 옥내는 옥외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옥외인데 옥내나 옥외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보시고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취급소로 갑니다. 그죠? 주유 취급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죠? 주유 취급소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볼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갔을 때 이제 주유 취급소 가보면 주유공지와 급유공지라는 게 나와요. 맞나요? 그럼 주유 취급소의 고정주유 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몇 메타? 15m,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 그죠? 주유공지라는 걸 보유를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급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급유 설비의 호스기기에 꼭 필요한 급유공지라는 걸 꼭 넣어줘라. 그죠? 주유공지와 급유공지가 지금 따로 들어가 있다는 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유 지면보다 높게 아래 높게, 그리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고 새어나온 기름 그 밖에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라던가, 맞습니까? 또 이제 뭐 설치해요? 여기다가 지뷰라던가 또는 유분리 이런 거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게 요거죠, 요거 주유공지. 그리고 표지 및 게시판 기준입니다. 주유 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 취급소라고 표시한 표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그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에는 꼭 뭐를 정지해놔라, 엔진을 꼭 정지해놔라 라고 하는 표지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탱크 기준입니다. 탱크. 그럼 이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유 취급소에는 다음 항목의 탱크 외에는 절대 다른 탱크를 설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동차는 주유 설비일 때 여러분들 몇만 리터 이하인 거? 그렇지, 5만. 그리고 급유 설비도 5만. 보일러 등에 접속하는 건 1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 2천. 폐유 탱크 나와 있고 3기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만원, 5만원, 1만에 여기 2천에 3기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탱크 기준 나와 있고, 자, 고정 주유 설비 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정 주유 설비에 가보면 이런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자, 밑에 가보면 이제 뭐 정전기 유효 장치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고정주유 설비 또는 고정급유 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는 요게 몇 메타예요? 우리가 보통 5m죠. 5m. 그죠? 이거 쭉 펼쳤을 때 제가 5m다라고 했었고, 현수식의 경우는 지면이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요게 이제 반경 기준이 있었죠. 그죠? 요게 반경 기준이 3m 이내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축정된 뭐를?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주유 설비 또는 급유 설비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도로가 4, 그죠? 그리고 부지개라던가 담이라던가 또는 벽, 요게 2, 개구부가 없는 벽일 땐 1, 그리고 급유 설비 같은 경우는 도로 경계선까지 4, 부지 경계선이나 담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가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벽까지는 2, 개구부가 없는 벽일 땐 1, 그리고 고정 주유 설비와 급유 설비 사이의 거리는 4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준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이거 다 채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기출이 또 나왔죠, 이거는.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고, 건축물의 제한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 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급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죠? 다음 항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거 외에는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들어간다. 작업장, 사무소, 점검 및 간이정비 작업장,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 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휴게 음식점 전시장,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그죠? 전기 자동차용 충전 설비, 이런 것들. 그 밖에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1호 광목의 건축물 중에 주유 취급소의 직원 외의자가 출입하는 니은, 디귿, 미음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합은 1000m 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었죠. 그죠?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건물 구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건물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점검 정비를 위해 행하는 시설은 이렇게 떨어뜨려라. 위험물을 4m죠. 그죠? 2m 나와 있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 넘침,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세정을 행하는 설비, 우리 세차장 얘기하는 거겠죠. 증기 세차기 같은 경우는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와 고정 주유 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담은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하고, 증기 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4m,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설치를 해줘라. 주유원 간이 대기실은 불연재료로 하고, 고정식을 설치하고, 출입 및 주유 장애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해줘라. 바닥 면적은 2.5제곱 이하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담 또는 벽. 주유 취급소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2m 이상의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를 해줘라. 그죠? 셀프 주유소 같은 경우 옛날에 이제 요게 이제 자동 개념이 수동으로 바뀌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주유 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 노즐의 수동 개폐 장치가 개방 상태에 있을 때는 수동 개폐 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문제가 나왔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십시오. 나머지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문제로 제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 취급소가 나옵니다. 판매 취급소. 그럼 판매 취급소는 일단 1종 판매 취급소와 몇 종 판매 취급소? 2종 판매 취급소 기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되죠. 1종 판매 취급소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몇 배? 20배 이하. 그죠? 1종이죠. 그래서 건물의 1층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설치한다. 1종 판매 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 취급소라는 표지를 하고, 그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게시판도 있어야 된대요.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부분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 취급소로 사용되는 다른 부분과는, 그죠? 격벽은 내화 구조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분은 볼을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해라. 판매 취급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는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해라. 1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 플러스 60분, 30분. 그죠? 쭉 나와 있습니다. 망임률이 나와 있고요. 자, 위험물 배합실 기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바닥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바닥 면적이 여기 얼마라 그랬어요? 배합실이 6에서 15.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을 하고, 자, 그리고 쭉 나와 있습니다. 집유 설비 기준 나와 있고, 자동 폐쇄식 나와 있고, 요게 탑 기준이 0.1이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습니다. 배합실 기준은 일단 숫자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시면 되고,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 그죠? 여기는 20배 이하. 이런 기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시행규칙 별표 17. 여기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이죠. 그죠? 소화, 경보, 피난. 맞습니까?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소화설비는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소화 난이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기설비의 소화설비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몇 제곱마다 이거 100제곱마다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를 꼭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소요 단위와 능력 단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능력 단위는 어차피 소화기에 써 있고 우리가 계산할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단위? 소요 단위. 그래서 소요 단위에 대한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 그죠? 연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면적이 몇 제곱마다 1소요 단위로 100제곱.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을 50제곱마다 1소유 단위로 설정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저장소의 건축물이죠. 이제 제조소나 취급소가 아니고, 자, 저장소 같은 경우는 여기가 150이었죠. 그리고 외벽이 내화 구조가 아닐 땐 75. 5개에 설치된 곤작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을 연면적으로 강조해서 위쪽에 있는 기준을 산정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위험물은 지정수량 몇 배? 10배를 1소유 단위로 산정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소유 단위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 보시면 좋고. 자, 경보 설비 같은 경우는 일단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그죠? 여기에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종류 알고 계시고요. 종류는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를 한다. 자탐이 제일 많다 그랬죠. 설치하는 곳이. 자탐이 제일 많죠. 그죠? 뭐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오른쪽 기준, 옥내 저장소 오른쪽 기준에 해당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옥내 주유 취급소는 그냥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자탐을.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는 제가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자속이 들어가요. 자속. 특이하게. 그래서 특수 일석이류 알코올류를 저장 취급하는데 1000만 리터 이상일 땐 자탐도 들어가지만 자속도 추가로 들어가더라. 요거 잘 보시라고. 자탐 설치 대상이 아닌 건 10배 이상일 때 요런 애들. 자탐, 비경, 확성, 비방 중에 1종 이상을 설치를 하더라.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별표 기준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나왔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셔라 라는 거죠. 피난 설비는 여기 갔을 때 이제 2층,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유도 등을 꼭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가보면 옥내 주유 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에 뭐를 설치해라? 유도 등. 맞죠? 그리고 뭐를 설치하래 여러분들? 유도 등에는 꼭 비상전원을 설치를 해줘라. 맞습니까? 피난설비에 대한 기준입니다. 피난설비에 대한 기준이니까 한 번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회 가보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단 요거 정리하셔야죠. 유별 공통기준이라고 해가지고 1류부터 6류까지 우리가 이렇게 유별 공통기준이라는 걸 정하고 있다. 그래서 1류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2류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 3류, 4류, 5류, 6류가 들어가 있는데 1류는 구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보면 가연물과 분해, 물품과의 접근, 과열, 충격, 마찰 들어가 있지만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1류라는 게 바로 보인다. 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철분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철근만화 인고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가보면 공기와의 접촉을 피한다.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2, 3이라는 걸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다. 근데 여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라. 그래서 4류는 증기 발생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5류는 여기 갔을 때 과열, 충격, 마찰, 불티, 불꽃, 고온체 이런 것들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연물과의 접촉 나와 있고 과열을 피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 6류다. 그래서 4, 5, 6만 좀 제대로 구분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정의로 나왔을 때 이게 몇 류에 대한 건진 바로 보일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 네, 그래서 구분하기 좀 어려운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잘 해두시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저장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와 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이 별표 기준이 양이 어떻다?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뭐 저장소 외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면 안 되고 0 별표 1의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또 저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갔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류 위험물 중 황린이에요.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풀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중요 기준이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었고요. 옥내 저장소에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요 상호간에 또 뭐를 두냐면 우리가 간격이라는 걸 둡니다. 그죠? 그래서 요 상호간 간격이 0.3m 이상의 간격을 둬라. 저장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몇 도를 넘지 않게 조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또 55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컨테이너식 이동식 저장 탱크 외의 이동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 저장 탱크를 옮겨 실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옥외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는 몇 메타를 초과하지 말아라, 6메타를 초과하지 말아라. 그리고 알킬 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디에틸 에테르 등의 저장 기준은 여기와 같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거 외에 이런 기준이 또 추가로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쭉 가보면 이게 한번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30도, 40도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체크 정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한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규칙 별표가 진짜 건드리면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은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일단 넣어놨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조사법입니다. 조사법. 이 화재조사법이죠. 그죠? 화재조사법. 자, 목적. 예방 및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인, 성장, 확산, 피해 현황 등 과학적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원인, 성장, 확산, 피해, 그죠? 여기에 대한 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2조에 가보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얘기한다. 맞나요? 화학적이에요. 화학적. 그죠? 그래서 제가 화재에 대한 정의는 무조건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런 거 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청장본부장 서장이 원인,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실험 등을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린 뭐라고 합니까? 화재 조사. 그죠? 청본서가 원인, 피해, 대응 이런 것들을 확인한대요. 원인, 피해, 대응. 맞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을 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감식을 하고 감정을 하고 그죠?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다.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다. 화재조사관. 그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계인에 대한 것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관계인 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관계인 등에 대한 것들은 누가 관계인 등에 들어가는지 꼭 보셔야 돼요. 신고, 목격. 맞습니까? 소활동이나 구조. 이 포함이에요. 대피 포함. 그리고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 발생과 관련된 사람 플러스 관계인까지. 맞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조 화재조사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실시합니까? 관서장이 지체 없이 실시하죠. 자, 그럼 뭐를 확인하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원인, 피해, 대응. 그죠?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가 관리돼 있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작동. 맞죠? 그래서 화재 발생된 건축물과 구조물, 유형별 위험성,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더라. 화재 조사를 나가서 내가 어떤 것들이 생겼는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저런 상황들을 보더라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화재 조사를 나갔을 때 뭐가 있더라?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처음에 뭐를 한다 그랬어요? 현장 출동 중에 조사를 한다 그랬죠. 출동 중. 요거는 이제 조사 대상은 소방대상물에 발생한 화재나 또는 관서장, 그죠?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고, 요게 최근에 또 나왔죠. 현장 출동 중, 그리고 가서 이제 현장 조사하고,
그죠? 화재 현장 조사라는 거라죠.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면 이거라죠. 정밀 조사라는 거라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서장은 산불 조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화재 관련 조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 관서장은.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6조입니다. 6조. 전담부서의 설치 운영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 조사를 위해 우리가 전담부서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거 누가 설치한다고요? 관서장이 설치합니다. 관서장. 그럼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대요. 뭐 실시도 하고 결과도 분석 관리하고 그죠? 기술 개발, 역량 증진, 시설 장비 관리 운영,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화재조사관의 자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실시하는? 우리가 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소방 공무원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 전담을 하는 부서를 내가 구성하고 운영할 때는 부서에 조사관을 몇 명? 그쵸. 2명 이상 배치를 하고 전담부서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줘라? 관서장에게 보고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이 감식기기 종류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관 자격 기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화재조사에 대한 시험은 우리가 공고를 해줘야겠죠. 야, 내가 언제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는 걸 공고를 하는데 이걸 30일 전까지 공고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응시 자격은 8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8주. 그죠? 또 전문교육 이수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고 화재조사 교육 훈련에 대한 것도 관서장이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보수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합동조사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7조에 가보면요. 요거 누가 꾸린다? 관서장이. 근데 그냥 꾸리는 게 아니고 뭐가 많을 때 사상자가 많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어떤 화재일 때는 우리가 대형화재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럴 때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 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나 또는 누구를 포함한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관이라는 조사단이라는 걸 구성하고 운영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화재 조사법상에 이제 사망자를 우리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5명.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를 우리가 또 대형화재라고 얘기하고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은 이런 사람들이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화재조사관이 화재합동조사단 단원이 되고 자, 화재조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원이 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쵸? 간단하게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화재 현장에 대한 보존, 요거 관서장이 하죠. 그래서 바리케이트 치고 이 안에 관련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재 현장 보존 조치를 하거나 화재 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경찰 수사 대상인 경우는 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자, 화재 현장 보존 조치 통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 관서장이나 누구는? 경찰서장은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 포함된 표지를 꼭 어떻게 보면은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경찰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화재 현장과 그 경찰에 관련된 통제 현장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보면 내가 이거를 표지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래요. 보존 조치나 통제 구역의 설정 이유 주체, 보존 조치나 통제구역 설정 범위, 보존 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겠다. 먼저 거기가 보면 통지를 먼저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화재 현장 보존 조치 해제.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누구는 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재 현장 보존 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체해라. 완료가 됐을 때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고 인정됐을 때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보세요. 조치 통지. 어떤 것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지. 이유, 주체, 범위, 기간.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리고 즉시 해제해야 되는 경우. 그죠? 여기 이제 바리케이트 다 걷어들여야 되는 경우. 완료가 됐을 때 관련이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 출입조사 관서장이 할 수 있답니다. 그죠? 관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사법은.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도 만들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대부분 다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리면 예상 문제나 이런 데서. 자, 10조 관계인 등의 출석. 네, 요거는 소방관서장이 관계인 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자, 3일 전까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라. 일시, 장소, 요구, 사유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돈을 준대요.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관서장이 한답니다. 관서장 누가 할 수 있는지 잘 보시고. 그죠? 그리고 수사기관회장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했거나 증거물을 압수했을 땐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것들을 또 수사할 수 있다. 그죠? 조사할 수 있다. 자, 증거물 수집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2조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협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갔을 때 협력을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화재 현장의 출입, 보존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조사에 필요한 여기 가보면 증거물 수집, 그죠? 그리고 관계인 등에 대한 화재 진술 확보.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협력 사항이 아닌 것은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조사 증거물 수집 등이라고 나와 있죠?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물을 수집하여 검사시험 분석을 하고 증거물을 수집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그걸 알려주래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요. 반환하는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가더라도 관계기관 등의 협조하래요. 그죠? 읽어보시고. 자, 결과 공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 공표 누가 한다? 관서장이 하죠. 관서장. 공표하는 사유. 공표 포함사항. 그래서 뭐 인명피해, 원인 먼저 보고 여기가 이제 인명피해죠. 피해 같이 들어가 있죠. 인명재산피해라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이라고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결과 통보 관서장이 한대요. 증명원 발급 관서장이 한답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감정기관의 지정, 운영 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화재 감정기관이라는 걸 지정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 이게 누구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청장이다, 청장. 감정기관 비용진원 천장이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 감정기관에 지정을 받으면 이게 청문사유에 해당하며 즉시 취소한대요. 자, 그리고 시설 기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설비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보존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보존 보관 시설, 증거물의 감식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파일 형태로 처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자, 감정기관 인력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여기 갔을 때 몇 명 이상 보유하라고 되어 있냐면 2명. 그죠? 그리고 기사가 5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조사관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5년. 자, 그리고 박사가 2년입니다. 여기 좀 특이하니까. 그리고 보조는 3명 들어요. 3명. 그래서 뭐 여기는 기사나 조사관 자격증 여기 1년. 박사. 박사 아니고 석사. 여기는 석사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청장이 한답니다. 청장이 하고 쭉 읽어보십시오. 결과, 원인, 피해 상황, 화재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라. 국가 정보 시스템의 화재 정보 시스템의 운영,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청장이 정한다. 자,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은 누가 한다? 청장이 한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한번 쭉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는 그죠? 제가 이제 모의고사 예상 문제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커리를 한번 짰어요. 또 커리를 짰으니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화요일 날 어떻게 시험 전까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법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제가 또 유튜브 영상, 커리큘럼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